제가 지금 하나도가에 왔습니다. 자, 하나도가에 와서 지금 대표님 뵈러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한번 하나도가 찾아가 볼까요? 고고! 짠짠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표님 뭐하고 계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되게 조용하네요. 저는 공장이어가지고 막 북한처럼 막 시끌벅적 사람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여기 신발 아무거나 신어도 되나요? 네, 여기 예쁜 거 찾아 신으시면.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와 잠깐만요. 대표님이 그 지나간 역사가 다 여기 있네요. 전 잠깐 볼게요. 국회의장상. 세상에 상만 도대체 몇 개를 받으신 거예요? 와, 사랑의 물품 나눔 상도 있고. 와, 잠깐만, 차근차근 하나씩. 근데 되게 대표님 되게 아기자기 하신가 봐요. 저는 이렇게 받는 건 잘하는데 네. 예쁘게 꾸미는 건 잘 못하거든요. 아, 이렇게, 이사님 해주신 예, 거예요? 요거 아기자기하게 하게 한 거는 이사님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전통 한복도 딱 들어가 있고 여기 상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네. 조금 특별한 상을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어요, 대표님? 저는 뭐 다 특별해 보이고 다 대단해 보이고 어머나. 저에겐 정말로 다 특별하고 다 고마운 상이죠. 그쵸. 어찌 보면 네. 탈북민인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것에 대한 어떤 상이라고 볼 것 같아요. 요만큼 성장하니까 지역사회는 또 요만큼 잘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하는 거였고 또 요만큼 하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어떤 걸 소개해드릴까? 일단 봉사를 열심히 했다는 상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와. 탈북민들의 봉사는 여러 가지 말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우리 생각도 있겠지만은 먼저 받은 걸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지역민들에게 서로 다가가지 않으면 먼저 온 통일이라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통일이라는 건 땅이나 땅이 혹은 뭐 환경이나 환경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와서 지역민들에게 봉사를 해줬다. 이게 가지는 의미는 먼저 받은 걸 돌려준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줬어. 이게 참 되게 나를 되게 자긍심 있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봉사를 하면서 받은 상이 좋았고요.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소금봉사회라고 여기다 보시다시피 소금봉사회라는 이름으로 네. 탈북민 한부모 가장들이 자녀들과 함께 시작한 봉사회인데 아마 충청북도 안에서는 모르는 단체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가 대단하고 화려하게 크게 행사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봉사를 했거든요. 일손이 필요하면 가서 일을 도와줬을 뿐이고 대신 진짜 봉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받은 상이 아마 제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봉사의 엄마 혹은 봉사원들이 함께 만들어 온 상이어서 되게 행복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 제품들을 가지고 혹은 제가 지역사회에 정착을 하면서 하나도가가 또 차분히 걸어온 길을 이렇게 상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술은 지금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봤을 때. 술은 많지 않아요. 근데 네. 술은 첫 시작이 농태기, 태자주골도, 삼팔주. 이게죠? 농태기 예. 이거. 요거는 지금 농태기 팔리는 거고 요거는 백화점에 입증되는 거. 이것도 납품되는 농태기죠? 같은 네. 내용은 같은데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삼팔주랑 삼팔주는 뭐예요? 그것도- 삼팔주는 작년에 아산상해라는 프로그램을 참가하면서 아산 정주영 선생 아시죠? 네, 네. 현대그룹에 있는 아산상해인데 여기서 북한 이탈주민 창업가들 혹은 기창업자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인큐베이팅 하는데 저희가 또 선정돼서 작년에 했거든요. 태자주는 이술이 사실 저희 집 내림주예요. 예, 근데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과하주여서 네. 되게 유명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되게 유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 여기서도요? 예. 역시 한민족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오, 이게 술에 대한 그, 예, 네, 취향도 같네요, 한민족은. 같고 네. 취향이 서로 틀리잖아요. 추운 지방하고 더운 네네네. 지방.
그런데 맛은 다 입맛은 같으니까 되게 좋아하십니다. 역시 한민족이네요. 그럼 지금 이것도 지금 판매되고 있다는 네, 거죠?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대단한 대표님 인터뷰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내야겠죠? 네, 부탁드립니다. 하나도가 대표님 모시고 한번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해볼 건데요. 우리 대표님 고향은 어디시죠? 고향은 그냥 함경도라고 할까요? 아, 함경도. 네. 함경도 저 많이 오셨죠. 뭐 저도 양강도 만만치 않긴 하지만 함경도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한국에 오신 지는 몇 년 전에 오신 거예요? 제가 2009년에 여기 와가지고 네. 지금 거의 한 15년 차 됐습니다. 그럼 몇 기세요? 127기입니다. 아,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네요.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주변에서 하나도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탈북민들이 사업은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농태기 술은 한 사업은 대표님이 유독 한 분이신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술 얘기는 많이 나와요. 북한 술이 어떻고 누구 인터뷰를 해도 한국 소주가 어떻고 술 얘기는 항상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정말로 네, 북한의 술을 이렇게 통이 담긴 그런 술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 대표님 처음 오셔가지고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북한에서는 뭐 어떤 일 하신 거예요? 술 관련된 일 하신 거예요? 북한의 농택이라고 하면 네. 아마 탈북민들이 대체로 한 거의 80% 탈북민 여성분들 중에 80% 이상은 농택이 다 빚을 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북녘의 생활 자체가 네.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은 혹시 스파이거나 아니면 스파이는 아니에요. 스파이는 아니에요. 너무 잘 사는지 부르주아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북한이 그때 당시 삶이 생활 환경 자체가 옥수수로 술을 빚어서 그 술은 옥수수를 다시 바꾸고 물물 교환하고 네. 다시 술을 빚을 수 있게 그다음 술짓기는 돼지 남겨지는 게 술짓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술짓기를 돼지를 먹여서 돼지를 키워서 그 고기를 팔아서 자식들을 생계도 보장해왔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을 대학 공부랑 다 시켰습니다. 그렇게 예. 술을 만들어서 어찌 보면 북녘의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이 농태기는 그 생존을 위한 어떤 필수적인 방법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술에 애착을 가진다면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제사술이라고 저희 집 내림주가 있다 보니까 이름 자체 이름도 없는 술이잖아요. 농태기도 농태기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홍길동처럼 그 호적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상표명을 못 가진 애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내림주도 제사술이라는 이름밖에 못 가진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자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 전통주 시장은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요. 지역마다 막걸리가 다 있고 지역마다 저거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는 게 술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또 농산물이 흔하잖아요. 북하고 틀리게. 그러니까 이 농산물로 아무나 빚어서 팔 수 있는 게 술이기 때문에 나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면 경쟁력 있게 내 농택이나 우리 집 내림주가 살아남자면 정말로 이판 사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술은 특히 더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두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 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고 할 때도 지역의 탈북민 선배님이 저를 막 야단쳤어요. 아니 너는 왜 대한민국의 유명한 어떤 술, 그 술들을 네가 그 북한 술을 이겨 먹을 것 같니? 하지 마. 왜 그 힘든 걸 하겠다고 해? 하고 그 말씀은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왜 내가 했겠냐? 다른 건 다 지역민들이 다 해요. 나는 다른 것하고 자본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할 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요만큼의 가능성을 바라고 힘든 거 각오하고 제가 한 거예요. 아까 말씀에서 이판사판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정말 모든 걸 다 갈아엎었다는 예. 거잖아요. 그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는 어머님이 술을 만드셨고 대표님은 술을 직접 제조해 보시거나 그러진 않았던 거죠? 그 북쪽에서 살아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집안에 부엌 일에 관한 가업은 며느리나 딸한테 전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바깥 일에 대한 가업은 아들이나 아들, 사위, 아들이 없는 경우. 네. 제사술 같은 경우에는 가업이기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배웠고 네. 그다음에 이거 농태기는
생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딸이 하나다 보니까 엄마 일손을 도와주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또 술 빚는 것도 여기처럼 밀주를 단속하다 보니까 밤에만 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밤새 오빠들은 뭐 군대 나가고 자고 하면 딸인 내가 엄마하고 같이 해야 되고, 엄마가 일 나갔을 때는 술을 저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해왔던 거죠. 네, 그게.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뭐 부모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또 해야만이 이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냥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아무리 큰 사업해도 나한테 안 맞으면 안 할 거예요. 막 하는데 맞아요.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한 사업이 작던 크던 예. 그냥 이어받아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북한에서 술 만드는 게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열악하죠. 막, 네. 어느 정도로 열악했어요? 아, 정말 이건 너무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했었다라는 게 있나요? 북한의 가양주는 중류주죠. 여기 막걸리는 처음에 쌀을 쪄서 네. 발효시킬 때 쌀 익히는 것 때문에 불을 떼서 익힌다면 네. 북한의 중류주는 중류 해내는 시간이 오래거든요. 또 중류 해내려는 불 조절을 제대로 못하면 막 탄술이 나오고 또 어떤 건 제대로 쫄쫄 나오지 못해서 술 죽에 네. 알코올이 그대로 나가 있는 상태에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들은 술이 한 방울이라도 더 떨어져야 그게 옥수수로 바꾸는 그게 되니까 그러자면 땔감이 제일 중요했어요. 네. 땔감이 중요한데 거기선 석탄도 나무도 다 사서 떼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캐오거나. 탄은 딱 중요할 때만 바짝 열을 확 올릴 때만 뇌춤을 넣고 웬만한 건 나무로 저거 하는데 나무까지 돈으로 사대자면 떨어지는 게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제가 하러 갔죠. 오빠들은 다 군대 나가고 우리 아버님은 여기 경상도 남자세요. 어머!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엄청 권위적이고 엄청 봉건적 경상도 남자들 아시죠? 어머니가 아무리 고열이 나서 내가 9살이 된 내가 바들바들 떠면 막 밥을 태워서 그런 밥을 들고 올라와도 아버지는 부엌에 안 나가시는 거예요. 나무도 엄마가 다 패고 엄마가 안 패면 내가 패야 어머, 돼요. 나 어떡해. 그래서 엄마랑 같이 도끼를 들고 네. 구루마 아시죠? 구루마. 알죠. 수레라고 해야겠죠. 선수레라고도 네, 선수레. 하고 근데 그 일본말로 구루마가 일본말이거든요. 네. 그 구루마에다가 밧줄로 도끼 하나 묶어놓고 톱 하나 묶어서 꽁꽁 묶고 밧줄로 묶어서 구루마를 끌고 배낭에다가는 도시락이 별거 있나요? 그냥. 산까지 가야 되니까 그냥 물통 하나에다가 물 넣고 그 다음에 밥은 뭐 옥수수밥 요만큼 죽처럼 해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고추장을 그냥 통에다 가져가요. 반찬이 크게 없으니까 김치 좀 썰어고 고추장을 가져가는 이유는 나무를 캐서 장에다 찍어 먹느라고. 산에서 바로 예, 캐가지고. 바로 캐서. 네. 거기선 물에다 씻고 안 해도 되잖아요. 오염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가서 엄마는 딸이 아까우니까 그 아직 팔에 근육도 없는 딸을 그런데 그러니까 엄마는 순수 말동무라도 하려고 데려가는데 나는 또 엄마를 혼자 보내기 싫어서 가는데 마음이 그러니까 생나무는 못 자르고 마른 나무 가지를 톱으로 자르는데 엄마가 땀 흘리며 자르는 게 또 안쓰러워가지고 나는 열심히 나무를 캤거든요. 그 나무를 캐서 좀 쉬는 시간에는 엄마가 배고플 것 같으니까 내가 이리 와서 새참 먹자니까 그 장에다가 나무를 찍어 먹는 거였어요. 그 다음엔 엄마 좀 쉬라고 하고 그 다음엔 내가 가서 엄마가 잘라낸 나무를 차곡차곡 구루마에다 날라놓거든요. 그렇게 해오던 것이 계속 크면서 그 다음에는 한 13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체육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 방학에 오면 반드시 나 혼자 나무하러 가는 거로. 그때부터는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방학 전 기간 동안 매일 나무하러 갔어요. 그래서 내가 방학이 끝날 때쯤이면 우리 집 앞에 나무를 다 또 패서 여기 남자들은 장작 팰 줄도 모르더라고. 쓰기 편하게 딱딱 톱으로 자르고 나무로 패서 앞에 토담에다가 나무를 착착 쌓아서 창문이나 출입문만 딱 내놓고 그 앞에 나무를 다 쌓아놓고 그리고 제가 또 학교에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선 되게 유명했죠, 제가. 그 다음엔 온 동네 새벽이면 이런 나무하러 가기 전에 새벽이면 돌아다니며 돼지 먹여야 되니까 집집마다 뜬물을 다 날라다가 가마에 넣어놓고 술 빚어야 되니까 술 거르고 술 또 심나요 뭐 술도 거기서도 옥수수로 하니까 옥수수 쌀을
빼내고 나머지 묵직가루라고 하죠. 네. 묵직가루를 모아서 그걸 찌고 하는 걸 그다음부터는 엄마가 일 나가시면 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 내가 방학에 온 동안이라도 엄마가 요 일 하나만큼은 쉬어라 하고 그렇게 했던 게 있고 나무를 하는 게 그때 당시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좀 컸다고 했는데 컸다고 하는 나이가 13살이었어요, 네. 대표님. 한국에서는 13살짜리 아이들이 근데 엄마 손에서 예, 솔직히 사춘기를 보내기 바쁘잖아요. 여자 손으로 나무를 다 혼자 가서 캐오고 말도 안 돼요. 예, 그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대표님이 강한 이런 대표님이 그렇죠. 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어릴 때부터 굉장히 뭔가 다져서 오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좋게 보면 그런 건데 그 예쁘게 표현해 주신 거죠. 나쁘게 보면 아직도 내가 거기서 뻗어 못 났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니에요. 대표님은 그 지나온 아픈 가정을 딛고 이렇게 잘 됐잖아요. 그럼 너무 좋은 거잖아요. 어머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